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분경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에 대해서 나와 있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를 한다. 아니, 부동산이 있는데 소유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란 얘기죠. 오늘 사례는요. 사건 번호 2024-110541 을지로 3가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드림 오피스타운이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보게 되면 중앙대코 프라자라고 많이 부릅니다. 지분 경매입니다. 전체 지분, 토지하고 건물이 면적이 2분의 1 지분으로 나왔습니다. 감정가 7억 2,500만 원에서 한번 유찰돼서 5,800만 원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입찰 보증금이 20%예요. 이 얘기는 어떤 분이 낙찰을 받았는데 이거를 잔금을 안 치르고 대금을 미납해 가지고 다시 나온 재경매 물건이라 이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물건을 오늘 설명하는 이유는요. 이거 입찰을 해서 저도 임장을 갔습니다. 임장을 가서 열심히 임장을 해가지고 조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입찰하는 전날까지 제가 좀 고심했어요. 밤늦게까지. 제가 좀 시간을 되게 좀 짧게 급하게 좀 임장을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임장을 했는데 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고심을 하다가 그 입찰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물건이라도 그 임장의 필요성과 진행 내역, 경매 진행 내역 이런 거를 보면은 혹시 생길지 모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면은 입찰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오늘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리관계는 2020년 5월 7일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이후 낙찰자 인수사항은 없다가요. 보시게 되면은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최땡땡이라는 분께서 2019년도 6월 19일 날 전임을 하셨습니다. 확정일자는 말소기준보다 늦죠. 그래서 혹시라도 임차인이 배당을 다 못 받는다 그러면 낙찰자가 인수할 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제가 확신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정도 금액이면 천에 45만 원이라 그러면은 보통 보게 되면 최우선 변제로 임차인 보증금은 다 받아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차권 등기까지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2월 15일 날 매각이 들어갔죠. 세 분이 입찰을 들어가셔가지고 정땡땡이라는 분께서 6,275만 1,000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대금을 미납하셨습니다. 그러다 다시 재경매가 진행돼서 5월 31일 날 매각이 됐습니다. 주식회사에서 5분이 낙찰받았는데 5분이 입찰하셨어요. 6,324만 7천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저도 이 물건에 대해서 임장을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위치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을지로 3가하고 을지로 역 4가 요 사이에 있는 요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주변에 역들도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현재 이 상태가 여기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도시 개발 사업에 돼가지고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이죠. 제가 을지로 3가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쭉 걸어가는데 현재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공사가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세운상가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사진을. 802호니까 4, 5, 6, 7, 8. 한 이 정도 선이 되겠죠. 도로변이라서 아무래도 뒤쪽이 혹시라도 큰 건물이 들어서게 되더라도 어둡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앞쪽에 있기 때문에. 을지로 3가에서 내려서 쭉 걸어가다 보니까요. 주변은 조그만 소매상들입니다. 전기 제품도 있고 아크릴 같은 거 제작하는 조그만 소매점들이 많이 있는 도로변입니다. 조명도 있습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802호에 도착을 해서 누가 점유하고 있나 만나보려고 그랬는데요. 경매정보지에도 안 나와 있고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없던 이게 하나가 딱 안내문이 붙어 있더라고요.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그래서 봤더니만 관리단하고 관리사무소에서 허락 없이 출입하면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렇게 안내문을 붙여놨는데요. 보니까는 출입도 현재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또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좀 알아보기 위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좀 가봤어요.
관리사무소에 도착을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2021년 6월 이후에는 공실입니다. 그 전까지 있던 세입자가 뭐 그 관리비를 다 그 정산을 하고 뭐 짐을 좀 뺐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실이라고 그러고요. 관리비는 280여만 원이 현재 미납되어 있고 현재 단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앙냉난방이라서 대부분 공용 부분 관리비라고 합니다. 월 28만 원에서 38만 원. 주변 뭐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비용은 상당히 좀 비싼 그 관리비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낙찰받은 사람은 관리비에서 뭐 전유 부분을 제한, 공용 부분은 부담할 의무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중앙 냉난방이라 해가지고 어차피 뭐 전기 수도는 그렇게 큰 금액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중앙 냉난방이어가지고 이게 좀 관리비가 계속 뭐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제가 저는 임장을 다녀와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공유자의 협조가 없으면 해결할 때까지 월차임이 없다. 법원 서류를 보게 되면 임차인은 천에 45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45만 원에 임차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뭐 공유물 이거 지분 경매 그 낙찰 받아가지고 공유 지분 해결할 때까지 월 한 20여만 원 받으면서 지내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 갔는데 2021년 6월부터 이거 공실입니다. 그래서 공유자의 협조가 없으면요 이게 이제는 세입자를 들이기가 좀 어려워요. 두 번째는 관리비는 계속 발생을 합니다. 여기가 다른데 오피스텔보다 관리비가 좀 비쌉니다. 중앙 냉난방으로 좀 20에서 30여만 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까지는 제가 뭐 감안할 수 있겠다 이랬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어떤 거냐면은 공유자가 세입자에 대해 가지고 배당 배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입자는 배당이의 신청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했고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임차인은 최땡땡 씨는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공유자와 배당에 대해 가지고 어떤 소송이 진행된다 그러면요.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저희가 명도를 못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소송이 끝나가지고 뭐 어떤 결과 나온 이후에도 저희는 임차인하고 어떤 뭐 합의를 한다든지 소송을 통해 가지고 명도를 진행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기간이 좀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서 입찰 전날까지 입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다가 고심하다 그만둔 이유 중에 뭐냐면은 이게 이제는 재경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 보증금이 5,500, 최저가가 5,800만 원이었기 때문에 보증금이 한 58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보증금을 둔 전에 낙찰자가 이거 대금을 미납하면서 보증금을 포기를 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뭐 위에 말씀드린 공유자 뭐 월차임이라든지 관리비 문제 이게 아니라 공유자 임차인의 그 배당 그 다툼 때문에 뭐 시간이 길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혹시 뭐 포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물건을 임장 나갔을 때 상당히 좀 급하게 나갔어요. 그 입찰 전날. 그래가지고 뭐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뭐 공문제라든지 임차인이라든지 뭐 낙찰자들 뭐 이렇게 어떻게 연락처를 알아내가지고 조사를 했을 텐데 이건 이제 시간을 너무 급하게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확인을 못하고 뭐 입찰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 물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물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법원 서류라든지 경매정보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갔는데 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좀 다른 경우가 좀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임장이라든지 법원 서류 이것을 소홀하지 마시고 이거 뭐 조사를 했는데 대체 뭐 확인이 안 됐다 해결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입찰하는데 좀 생각을 좀 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임장은 입찰 전에 여유 있게 갔다 오자.